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대선이 이제 좀 멀지 않았잖아요. 많은 분들은 야, 대선 뭐 내년 말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내년 3월이면 대선입니다. 그렇게 지금 몇 달 안 남았죠? 이게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문에 갑자기 일정이 앞당겨진 거예요. 거의 40년 가깝게 12월에 겨울 대선을 치렀는데 이제는 3월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일도 지난번에 맞춰서 5월 10일이 됩니다. 지난번에 5월 9일 대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또 바꾸게 된 건데요. 여하튼 대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대선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분야에서는 아마 첫 번째로 이 증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숙제죠, 증세. 이번에 바이든이 등장하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좀 몇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세금을 우리가 많이 내는 거냐 적게 내는 거냐 판단이 쉽지가 않죠. 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버는 돈에서 얼마 내느냐예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액수로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막 10억 넘어가는 순간 계산을 이제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5천만이라는 세계에서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나라에 버는 돈이 아프리카 대륙보다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나라인데 거기서 액수를 얘기해버리면 웬만하면 조가 돼버리고 하니까 비교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비교. 그래서 첫 번째 비교의 기준은 조세부담률입니다. 조세부담률은 GDP 중에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2010년에 17.2%, 뭐 그러다가 18년에 한 20% 하다가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20이 좀 안 됩니다. 조세 부담률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크게 증가한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세금이 늘어난 만큼 우리의 GDP가 증가를 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떠냐 했을 때는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굉장히 적은 편을 차지합니다. 지금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한 25% 가깝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 정도 적은 거죠.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미국은 한 25 정도 되고 영국은 굉장히 작아요.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30, 덴마크 44. 이게 나라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으로 가면 거의 40% 중반대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영미권이 좀 적고 독일, 프랑스 같은 중간이 이제 30%대, 그리고 북유럽이 40%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세금이 많으면 경제 성장을 못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참 역설적이게도 세금이 많은 나라가 경제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뺏기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세금을 많이 낼수록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뺏은 세금으로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시끄러운 미얀마 같은 경우에 세금 별로 안 내거든요. 미얀마 세금 부담률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미얀마 가서 미얀마 국회의원들과 앙산 수지 뭐 이런 분들한테 강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군부가 모든 걸 틀어주어서 실제로 미얀마의 공공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원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군인들은 좀 알고 있겠죠. 그래도 근데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현실이었고 여하튼 우리가 세금을 딴 나라보다 적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게 세금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보험을 냅니다. 복지를 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보험을 포함하면 국민 부담률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현재 한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죠. 왜냐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OECD 평균으로 가면 이게 34, 5 정도 됩니다. 조세 부담률에서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플러스 한 6, 7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하대보험을 다른 나라보다 적게 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미권으로 가면 미국이 24, 영국이 33 그리고 뭐 프랑스나 독일이 46, 38 이렇게 40%대로 가고요.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 40대 중반, 후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영국 같은 나라는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대신에 사회보험을 많이 내요. 거의 더블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좀 특색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세금을 가지고 진보 보수를 얘기할 계제가 못 된다. 왜 그러냐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이나 이런 당들조차도 국민 부담률을
30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북유럽이나 중유럽으로 가면 정의당 같은 나라가 재정으로만 보면 극우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극우 정당들이 그 정도보다 더 많거든요. 스웨덴 같은 데 가면 극우 정당이 주장하는 게 40 요 정도를 주장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30밖에 주장 안 하니까 굉장히 극우 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역설적이고 굉장히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적인 환경인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 때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제가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추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FTA 같은 거가 제기됐을 때 그 20년 전에는 세계화되는 것이 중요한 화두였다. 그래가지고 이 장벽을 치면 안 된다.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처럼 몰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아주 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선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디지털세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아시죠? 애플이나 뭐 이런 데가 회사를 유럽에다 두고 뭐 아일랜드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적게 내는 곳에다가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영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는데 이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를 초월해서 그렇게 세금도 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관심이 없었겠지만 바이든은 매우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 디지털세를 걷자. 그렇게 나라마다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하는 특히 IT 기업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걸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디지털세하고 똑같이 가는 게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를 못 올렸어요. 지금까지 국가들이. 왜 못 올렸냐면 우리가 올리면 낮은 데로 가고 그럼 우리만 손해잖아요.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 죄수들을 따로따로 서로 그 상황을 어떤지 모르게 해놓고 너 우리한테 자백을 하면 너는 봐주고 자백하지 않는 애는 아주 중형을 때릴 거야. 그래서 모두 다 자백을 하게 만드는 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게 법인세 많이 거든 딴 나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낮췄던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리면 일단 팩트부터 시작하자. 그 팩트를 확인하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 다음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결정해놓은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에 팩트를 꿰어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이 법인세가 15%밖에 안 돼요. 그렇게 나죠? 독일이 복지도 많이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고 이제 우리나라가 20%가 넘으니까 막 주장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은 지방세에 법인세 같은 영업세가 있어요. 거의 더블이에요. 실제로는 한 30% 내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데 가면 거기도 법인세가 높지 않거든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모든 기업주한테 사업소세라는 게 있습니다. 한 30%를 무조건 걷어요. 그리고 사대보험을 내지 않아요. 스웨덴의 업주들은. 대신 우리는 그 비즈니스만 하고 국가는 많이 세금을 냈으니 거기서 가지고 뭐 복지를 어떻게 하든 그건 국가의 몫이다. 복지는 국가의 몫으로 하는 거죠. 사장은 그 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거의 4, 50년 그 이전에도 없었던 국가적인 증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언론이나 이 주류의 분위기가 감세하자고 하는 나라는 아마 거의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감세의 근거가 뭐였냐면 레건 시대 때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즘 경제학자들은 무당경제학, 미신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무당경제학의 사례로 레이건이 레퍼 곡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쫙 세금을 적게 거두면 경제가 성장을 더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냅킨에다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레이건 앞에서. 정말 화장지 같은 그런 얘기죠. 이 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문제는 그거를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아직도 그 종교처럼 미국이 그랬으니까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그랬으니까라는 그 기준으로 간다면 지금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대선 때 복지 증가를 아마 보수 진보 막론하고 다 주장을 할 텐데요. 그러면 그 재원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해서 이 증세 논쟁이 이제 붙게 될 겁니다. 물론 지출구조 조정 얘기를 하겠죠. 물론 저희 연구소도 지출구조 조정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출구조 조정을 하려면 뭘 줄이겠다는 얘기를 명확히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증세를 하기는 해야 돼요. 이 지출구조 조정과 증세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원 마련의 가장 핵심이고요. 아마도 이번 대선 때 이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후보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하고 찍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경제 성장시켜서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나라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많이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지난 20, 30년 동안 그런 거는 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노벨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를 앞서가는 것까지 기대하지 말자고요. 역사를 뒤따라가기라도 합시다. 그래서 역사를 역행하는 사람들을 이번 대선 때는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